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지난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2박 3일 왔다 갔는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여당 측 인사들, 외교 쪽 인사들 뭐 두루 다 만나고 갔어요. 어떤 얘기들이 벌어졌는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됐나요? 전화가 잠깐 연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연결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언론에서는 왕위로소이다 이런 말장난 비슷한 농반진반인데 이게 좀 뼈가 있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 와가지고 대통령부터 쭉 다 만나고 다니는 게 이게 좀 과공비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일본과 비교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뭐 쭉쭉 다 만나고 왔고. 다만 이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중국은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를 한 거죠. 만방에 과시를 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정치 작업을 충분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갔는데 우리 같으면은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말씀드리는 순간 적절하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시간 끄느라고요. 그 왕이 외교부장 직접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저희가 그냥 인상으로 보기에는 중국의 뭐 무림 고수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왕위로소이다 이런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정통 외교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이번에 두 번째 뵀는데요. 아주 그다음에 이 외교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일부 언론에서 좀 오해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교만하거나 그래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한번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보이고 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외교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외교부 장관이랑 만날 때도 20분 지각하고 뭐 이랬던 이 에피소드들 때문에 또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와서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르겠어요. 일단은 외교 관례상 지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유명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긴 그렇죠, 한데.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외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한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도 해외에 나갔을 때 보면은 일정이 1시간 단위, 심한 경우에 30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10분, 5분, 1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네. 바로바로 중간중간에 만나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큰 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이 부장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를 차례로 방문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는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의 네. 외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왕이 부장이나 또는 최근에 중국 물론이고 유럽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약간 미국에 대한 반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는 다자주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을 다 내포한 얘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왕이 부장이 지속적으로 한 얘기는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국제 질서에서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그다음에 개방적 무역 질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내포한 즉 미국 중심의 외교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이 특히 중국에 줄을 서라 이런 의미보다는 네. 다자주의의 그 질서, 국제 질서를 강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서로 간의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는 건데 요번에 이제 왕이 부장이 왔을 때는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한 측면,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 어떤 정지 작업을 했던 측면 여러 가지 이제 얻고 간 게 있는데 우리는 얻은 게 없지 않느냐 뭐 좀 박하게 해석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번 그 왕이 부장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자꾸 프레임을 걸어온 게 뭐였냐면 하나는 뭐 과공 비례 해가지고 네, 중국 외교부장 왔는데 전부 다 줄 쓴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에 그 누구 왔을 때 저희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아예 만나주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예. 두 번째는 마치 이제 중국은 자기 얘기만 다 하고 한국은 그렇죠. 아무 얘기 못했다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문정인 교수하고 윤건영 의원하고 같이 만났는데 네. 실제로 그 훨씬 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주문을 했고 원래 당초 시간보다 한 20분 이상 길어졌는데 네. 저희들의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겸 의견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꼼꼼하게 네. 메모하고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떠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저희들도 강조한 건 첫 번째는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와 네. 관련된 중국의 역할.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미국 그 대북 정책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서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드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드 이후에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 교류 문제를 포함해서 관광 등 여러 가지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사드 이전으로 모든 문제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 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그 기존의 그 대외 질서를 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해왔고 그러한 것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역시 그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그다음에 개방적 무역 체제가 그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 협력할 부분은 있다. 그래서 RCEP을 포함해서 그 CPP나 TPCPP하고 이런 그 환태평양 무역 질서죠. CPTPP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할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RCEP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중국이 주도한다. 물론 이제 중국이 표면적으로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면 중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한 CPTPP는 이게 사실은 좀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 의원님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RCEP하고 옛날에 이제 이게 그 CPTPP가 과거에는 TPP라고 해서 먼저 네.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하다가 오바마 정부가 빠지고 일본 주도로 지금 새로 판을 짠 건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다시 들어오겠죠, 아마. 미국 주도로 했던 모양새 갖추겠다고 하는 거긴데요. 지금 현재 보면 RCEP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RCEP과 그 CPTPP가 서로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운영에 있어서 즉 참여한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개방적인 국제 질서, 그다음에 다자주의적 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그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다자주의적 협력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미중 간의 어떤 이 긴장과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적 관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진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적이보다는 적극적으로 RCEP과 CPTPP를 다 함께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남북 관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셨습니까?
뭐 저희들도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었고 뭐 예. 바로 왕이 부장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들한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뭐 그 가뜩이나 오만하다는 얘기 듣는데 또 내정 간섭했다는 얘기 들을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네. 두 당사자가 좀 더 그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네. 중국은 그것을 지원할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6개월, 7개월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기보단 네. 당분간은 한국이 뭔가 그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 정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의미 있는 거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인도주의적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도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국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최근에 감염병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나 또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의 그 어떤 그 독자적인 공간을 양해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일정 정도 관리하다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인사나 또는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내년 한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역이라든가 이런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들에 먼저 접근을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얘기해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참.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북한 예. 문제는 일단은 북한이 내년 1월에 8차 전당대회를 좀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차 전당대회에서 전반적인 당의 운영에 대한 방향, 또 그 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 전략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를 저희들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나온 그 어떤 발표 내용에 따라서 우리하고 협력 가능성이 열릴지 어떨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그래도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한 끈을 완전히 놓고 있지 않는 것은 지난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예. 한국분 한 분이 희생된 사건이 예. 있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게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뭐 사과도 아니라 이런 불만도 있지만은 그 최고 지도자가 직접 그런 그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갖고 표명한 걸 봐서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전히 끈을 놓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로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를 그렇습니다.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안에는 힘들겠죠? 아마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그 작년 1년 전에 이해찬 당시 당대표하고 그 왕이 부장 만났을 때, 예. 그때 한국 방안을 제가 직접 그때 그 얘기를 했었고, 왕이 그러셨어요? 부장이. 예. 물론 뭐 그 당시 한중 양국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꼭 그 얘기를 좀 강조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네. 그 가급적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 금년이었죠. 예. 그 상반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왕이 부장 얘기는 뭐 언제든지 의향은 있지만 지금 방역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진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오겠다라는 게 아마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에 분위기 봐서 방역이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에 그 한중일이 일본 도쿄올림픽 지역 협력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성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자,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요. 박성민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이 얘기하는 정치 사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돌아옵니다.